안녕하십니까. 계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저는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법장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장소에서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더욱더 반갑습니다.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항상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을 뵙고 뒤쪽에 전자칠판이 있어서 제가 여러 가지를 띄우면서 여러분들을 봤는데 특별한 공간에 오늘 여러분들을 함께 초대해 드렸습니다. 이곳이 어딘지 아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바로 제가 몸담고 있고 수행하고 있는 우리 해인사, 그 안에서도 해인사 승가대학의 중심에 있는 관음전이라고 하는 대방에서 오늘 1월 특별 촬영을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저 혼자가 아닌 우리 해인사 승가대학의 이제 막 출가해서 1년을 함께 산 우리 치문반, 일반적으로 말하는 1학년 스님들과 함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해인사 승가대학 1학년 스님들입니다. 같이 인사드릴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 분씩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해인사 승가대학 1학년 홍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인사 승가대학 1학년 해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인사 승가대학 1학년 성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뵀던 분들도 계실 거고 처음 보는 스님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 우리 스님들 엄청 긴장해 있습니다. 그 긴장감을 좀 더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고 우리 스님들의 여러 가지 출가 이야기, 그리고 승려가 되어가는 과정 속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오늘 2025년 1월 특집 방송으로 전달해 드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함께 불교를 수행하고 우리 불교를 올 한 해 더욱더 수행해 나가자는 마음을 전달하고자 이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한 분 한 분씩 뵐까요? 보면은 좀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학년 홍찬 스님입니다. 홍찬 스님 같은 경우에는 출가 전부터 저랑 조금 인연이 있어서 이제 출가에 대한 상담도 좀 하고 또 그렇게 고민 끝에 출가를 했고, 또 그래서 저희가 있는 같이 해인사 승가대학에 와서 함께 시간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네, 우리 홍찬 스님 이제 그 1년간의 소회 또는 기분 어떻습니까? 네. 일단 1년이라는 시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긴 한데, 출가 전에는 막상 걱정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인사에 와서 출가 전에 학감 스님, 그러니까 법장 스님과 상담을 여러 차례 했었고, 그리고 이제 출가를 해서 막상 들어와 보니 해인사 승가대학에 입방을 하니 그렇게 큰 걱정은 아니었다 보니까 좀 더 즐겁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보냈던 것 같고, 저 혼자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살만하다. 지금 돌이켜 보면은 아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이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이 좀 오해할 수 있겠어요. 원래 서리빨같이 엄하고 군대보다 이 뭐라고요? 소위 힘드는 곳이 해인사라고 들었는데 지낼만 하다고? 근데 여러분, 여기도 또 살아가는 공간이고 또 스님들이 수행하는 공간입니다. 다만 그 수행이 좀 더 절도 있고 위이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표현되고, 그게 이제 몸에 익숙해지는 과정에서 좀 어려운 거죠. 마치 안 맞던 옷이 우리 몸에 맞게끔 조금 늘어나기도 하죠. 조금 느슨해지기도 하던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이고, 우리 홍찬 스님이 말한 것도 아마 그런 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또 홍찬 스님 좀 특별하죠. 홍찬 스님은 원래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어떻게 보면 중심 도량인 조계사에서 오랜 시간 또 학생회도 하고 여러 활동을 하다가 출가를 하셨는데, 우리 짧게 조계사 청년회 한 말씀 해드릴까요? 제가 출가 전에 조계사 대웅전에서 고별 인사를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출가가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길이죠. 지금도 생각하면 되게 어려운 길인데, 제가 막상 들어와서 살아 보니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해도 되고, 오히려 바깥보다 더 재밌는 부분도 많이 있고, 오히려 그리고 또 불교를 공부하고 불법을 배우는 사람들이라면은 밖에서 제가자로 있는 것보다 출가해서 있는 것이 좀 더 나은 삶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나은 삶을 만드는 곳 중에 하나가 이곳 해인사 승가대학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래 이렇게 말을 잘했나요? 정말 이렇게 좀 밝게 지내기도 하고 보시면서 놀라기도 할 거예요. 홍찬 스님의 얼굴이 원래는 이게 속명이 있죠. 그때보다 좀 더 살쪄서
잘 지내고 잘 먹고 편하게 또 수행하고 있다는 더 증거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다음 우리 혜정 스님입니다. 혜정 스님 이름이 혜정이다 보니까 저희가 장난 삼아서 뭐 해달라고 할 때 혜정 스님 이거 혜정 하면서 장난도 치고 하고, 혜정 스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년 전에 이곳에서 바로 해인사 승가대학 학인으로 지낼 때 저의 2년 선배 지자 용자 지용 스님의 상자로 이게 또 출가를 했는데, 혜정 스님의 행자 때부터 그리고 이제 3위로서 1년을 보냈는데 어떻습니까? 그때 그 기간 동안의 그 변화 또는 수행 무엇이 있었습니까? 일단은 너무 좋습니다. 제가 출가 전에는 홍찬 스님처럼 걱정도 많이 하고 막상 살아보니까 너무 좋고, 학감 스님께서 항상 출가는 인생의 리셋이며 리스타트라고 그렇게 하신 말씀이 되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행자 때는 솔직히 매일 고향간 일하고 뭐 울력이 많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한 달 살아보고 2달 살아보고 3달 4달 하면서 6, 7개월을 살아보고 나니까 이게 너무 마음에 와닿았고, 제가 속세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했었는데 일하면서 항상 뭐에 끌려서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이렇게 강박관념에 시달려서 이제 번아웃도 많이 오고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이렇게 출가를 하게 되는데, 지금은 너무 이렇게 공기 좋은 곳에서 이렇게 이 넓고 공기 좋은 곳에서 살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 없이 이렇게 살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혜정 스님 정말 밝은 모습 그리고 참 활기차고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저는 참 좋습니다. 아까 혜정 스님이 잠깐 말씀도 하셨지만 제가 항상 출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이 있죠. 인생의 리셋이며 인생의 리스타트다 라고 해서 출가는 그런 겁니다. 뭔가 더 대단하고 더 명예롭고 더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오로지 내 자신, 이전에 뭘 했던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던 우리는 그런 걸 궁금해하지 않죠. 그렇게 해서 변해 나가는 모습에 기대를 갖고 있고, 그 기대 속에서 스님이 되어가는 과정이죠. 우리 해인사 승가대학의 교육 모토가 스님을 스님답게. 근데 여기서 답게라는 표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답게에 대해서 제가 투게더에서 설명한 적 있는데 보셨습니까? 다들? 꼭 챙겨보십시오. 이번 기말고사는 거기서 제가 시험을 출제하는 걸로 투게더에서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뭔가 답게 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스님답다라는 게 명확하게 우리도 뭔지 모릅니다. 누구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각자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과정, 그리고 그 안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그 가르침을 따라 부처님과 같이 우리도 해탈 열반에 이르도록 하겠다. 우리 방송이 1월 거의 첫째 주쯤 나갈 겁니다. 성도제의를 앞두고 나가는데 마치 우리에게는 부처님의 그 깨달음을 얻은 모습, 그리고 그 깨달은 법이 우리에게 나침반이고 그 길을 향해 나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그 한 걸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리스타트가 되는 것인데, 스님의 이전 그런 뭐 영업사원으로서의 삶, 또 어려움, 그런 것도 우리도 알지만 지금 스님의 그런 활기찬 모습, 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잘한다는 건 뭐 남들보다 뛰어나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하나 관심을 갖고 적응해 나가고 그 속에서 혜정 스님이 돼가는 것이죠. 뭐뭐 혜정이 아니라 스님이 말 그대로 누군가에게 해주는 그런 존재가 되어간다는 데 있어서 우리 혜정 스님이 우리랑 함께하는 게 저는 참 항상 축복 같고 부처님께 감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 가장 큰 기대주, 얼굴이 벌써 빨개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스님이 여러분들 16살입니다. 진짜 MG 스님입니다. 성수 스님은 진짜 다를 것 같아요. 스님의 얼마 전까지 성수 스님은 또 암자에 좀 있었죠. 은사 스님이랑. 그리고 바로 직전에 또 부모님과 같이 지내다가 조금 늦게 들어왔습니다. 해인사에. 가을쯤부터 들어와서 우리랑 같이 어울려서 지내는데 많은 고민도 있을 거예요. 아직 10대다 보니까. 그리고 낯선 곳이다 보니까.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성수 스님은 어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말사 생활을 하면서 거의 그냥 연불하는, 이제 속히 말해서 연불하는 노예가 돼가지고 아침 점심으로 계속 연불만 먹고, 이제 남은 이제 저의 이제 개인 시간으로는 열심히 이제 그림도 그리고 이제 제 나이 때 다 하는 이제 게임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열심히 지냈었죠. 게임 해도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학감으로, 지금 교감으로 있지만 하이인 스님들 게임 하는 것 갖고는 뭐라 안 합니다. 오히려 낮잠 자거나 그 시간을 좀 더 부정적으로 보내는 거에 더 뭐라 하지,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할애하는 건 당연하죠. 10대인데 막 뭔가 죽이는 즐거움을 느낀다거나 그런 게 아닌 거죠. 오히려 그걸로 스님의 스트레스를 풀고 시간을 해소하는 것이고, 그렇게 그 이후 시간은 당연히 해인사에서 주어진 소임,
북을 엄청 잘 치죠. 우리 성수 스님은 북을 굉장히 잘 칩니다. 오면 참 많은 것들을 배우셨어요. 뭐 불교에 대해서도 배우지만 우리 불교 외적인 것도 많이 배우죠. 뭐 탁실라 프로젝트, 펀자바츠, 또 마크로젠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어땠었습니까? 출가하시기 전에 갖고 있던 선입견이 있었을 거예요. 출가하면 이런 건 없겠지라고 했는데 막상 와서 보니 좀 놀랐던 것도 있었을 텐데 혜정 선생님 어떠세요? 무엇에 의해서 좀 많이 본인이 변화해 나간다고 좀 생각되십니까? 출가 이후? 오히려 제가 속세에서 10여 년간 직장 생활을 할 때는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못 갔고, 네, 못 갔는데 오히려 강원에 와서 대만 성지순례도 보내주시고 이제 성지 펀자바치라고 해서 분기별로 또 이제 성지순례나 이제 뭐 여가 활동들도 해주시고 탁실라 프로젝트라고 해서 서예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도예 스님 같은 경우에 스킨스쿠버까지 하시고 또 지게차나 포크레인까지 이렇게 배우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히려 속세 있을 때보다 많은 배울 게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마 혜정 스님 이야기를 듣고 무슨 말인가 좀 싶은 기도 할 텐데 저가 지금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 해인사, 특히 해인사 승가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 스님을 스님답게라고 하는 모토 안에 그 답계를 스스로가 답을 찾아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가장 중요시 생각합니다. 요새는 이제 철학적인 고민, 또는 경제적인 부분, 또 물리과학적인 게 많은 것들이 인터넷 또는 유튜브에서 공개가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님들은 잘못된 걸 알고 있으면 우리가 오히려 편협한 또는 치우친 사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문가들을 모시고 저희가 여러분들께 진짜 강의를 듣게 하던가 아니면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절에 오시면 여러분들 공사 많이 하죠. 땅 파기도 하고 짓기도 하고 막 하는데 그때 우리 스님들이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포크레인을 직접 스님들이 포크레인을 몹니다. 그래서 면허를 따게 해갖고 지게차도 끌게 하고 또 우리가 여러 생명들과 공생하고 있다, 조화롭게 지내고 있다라고 여러 경전에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육도윤회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사는 세상을 우리가 못 보는 경우가 더 많죠. 직접 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가보면 되죠. 어디로? 하늘에 그 중생이 있으면 하늘에 올라가 보면 됩니다. 스카이 다이빙을 해보면 알죠. 그래서 그것도 시켜버리고 우리가 또 스킨스쿠버 아까도 얘기했죠. 바다 중생들이 지금 어떻게 사는지 또 해양 오염이 심각하다라고 해서 직접 가서 보고 오라고 해서 보낸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함께 변화해 나갈 거고 함께 알아갈 거고 항상 말하지만 잘하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근데 무언가 시도는 꼭 해봐라 라고 하는 게 잘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잘못 알고 있어요. 그 잘의 뜻을. 경쟁합니다. 불교는 경쟁하는 곳이 아니죠. 내가 홍찬 스님보다 20년 먼저 출가했으니까 20년 먼저 깨달아야 돼. 스님이 먼저 깨달을 수도 있어요. 우리보다 좀 늦게 들어온 성수 스님이 우리보다 먼저 깨달을 수도 있고 등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마하가섭보다 연배는 적으시지만 먼저 깨달음을 얻으셔서 성도제일에 마하가섭이 그렇게 존경의 표식을 올렸고 많은 제자들이 부처님을 따랐던 것 같이 여러분이 변화할 때 그 변화 속에서 많은 것들을 알아갈 것이고 느낄 것입니다. 성수 스님은 어떠세요? 뭐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살찐 거 말고. 성수 스님이 나는 밝게 웃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 왔을 때 엄청 긴장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아주 능글능글해져서 제 방에 와서 장난도 치고 가고 저랑 같이 이야기도 나누는데 어떻습니까? 나이대가 안 맞는 이제 도안 스님들이랑 이제 지내다 보니까 이제 좀 안 맞는 게 있을까 했는데 이제 변했던 거는 그냥 사람이 이제 좀 얼굴이 이제 좀 환해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10대 입에서 얼굴이 환해지고 변해간다는 말이 나오니 너무 기쁩니다. 또 요새 학감 스님이랑 친하게 지내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제가 운동을 되게 좋아해서 해인사에 우리 운동할 수 있는 절스장이 있죠. 헬스장 말고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홍찬 스님과 우리 성수 스님을 같이 이제 저녁마다 가급적이면 다른 스님도 시켜가지고 꼭 운동 오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익숙하다 보니까 무게를 좀 많이 치죠. 컨디션이 좋으면 데드리프트라고 해갖고 지옥 중생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데드리프트 죽을 것 같이 드는 게 아니라 그 힘만큼 중생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제가 한 260kg 정도 이제 뽑죠. 뽑는다고 하죠. 그리고 세상에 그런 번뇌와 업을 바치죠 우리.
이 밀리터리 프레스라고 해서 이제 그게 이제 컨디션이 좋으면 한 120kg 정도를 이제 드는 벤치 프레스 말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이제 컨디션 좋을 때 이제 같이 하죠. 그래서 어떠세요? 이제 1년을 살았습니다. 이 방송이 나가고 곧 있으면 이제 우리가 방학을 할 겁니다. 방학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드디어 사집반이라고 하는 2학년이 될 겁니다. 근데 불교는 알다시피 마무리가 없죠. 인과의 과를 연으로 바꿔서 인연이라고 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이전에 있던 것이 지금 또 이어지고 그 이어짐이 우리의 지금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여러분들의 지금 1학년의 그 모습이 2학년으로 이어질 겁니다. 근데 지금이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2학년이 될 것이고 2학년이 기반으로 3학년, 4학년, 비구가 될 겁니다. 그렇게 이제 맞이하는 첫 기틀을 마련한 시간인데 어떨 것 같아요? 2학년이 되면 홍찬 선생님은. 일단은 이 공간은 동일하게 벗어나지는 않고 관음전에서 1, 2학년 스님들이 같이 생활하는 대방 공간이니까 그런데 이제 학년이 이제 2학년으로 바뀌는 건데 아무래도 1학년보다는 조금은 나아지는 그런 활동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히려 저희가 2학년이 되는 그런 긍정적인 것보다 이제 1학년 스님들이 새로 들어오시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잘 이렇게 생활해서 같이 이 대방 생활하고 또 이 해인사 승가대학 생활을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가져야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1학년 스님들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 이제 밑에 반이 왔구나. 이제 힘든 일은 영원히 빠이빠이입니까? 일단은 일 좀 시키고 네. 일단은 저희가 아무래도 1, 2학년들은 저학년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저희도 잘은 못하지만 그래도 1년 먼저 생활을 했으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것 많이 좀 이렇게 알려주고 그리고 같이 이 생활 잘 할 수 있게 같이 도우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스님이 예전에 있던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윗반 아랫반이라는 개념이 엄청 강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지금은 3학년 스님들이랑 같이 운동하고 있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3학년을 1학년이 만난다는 건 마치 상병과 이등병이 같이 PX라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일단 체하죠. 근데 어찌됐건 우리가 화합한다라는 개념으로 승가대학의 많은 부분을 바꿀 때 가장 고민했던 게 좀 이렇게 섞일 수 있는 거죠. 지금이야 윗반 아랫반이지만 나가면 도반이죠. 선후반으로는 당연히 이어지겠지만 그 안에서 같이 법을 나누고 수행함에 있어서는 도반으로 같은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 어록에도 보면 동도자 방지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어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으시고 그리고 여러 제자들을 두시지만 그 제자들과 본인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성도 이후에도 부처라는 지위가 있기 때문에 나는 부처이며 너는 제자들이라고 할 만한데 그렇지 않고 모두가 똑같은 그냥 아라한이다라고 해서 나중에 전도선언이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도 본인을 따로 빼지 않고 61명의 아라한이 되었다라고 해서 전도선언을 하시면서 제자들이 길을 떠날 수 있게 하였고 금강경에도 나오죠. 일체 중생을 제도하였지만 단 한 명의 중생도 제도한 적이 없다라는 역설적인 말은 어쩔 수 없이 중생이라고 표현하지만 부처의 눈으로 볼 때는 모두가 다 부처여서 중생이라 표현할 것이 없기 때문에 단 한 명의 중생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중생제도라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본래 부처인 것을 알려줬다라는 것이죠. 동도자 방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들어보죠?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면 알아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공간에서 수행하고 이제 또 새롭게 오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같은 길을 가는 도반입니다. 같은 길 선상에서 서서 부처님 법을 배우고 그 법을 추구하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고민들을 하실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거를 강압적으로 한다던가 힘들게 한다던가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누군가가 나가면 어떻게 되죠? 그 몫을 누가 합니까? 여러분이 나눠서 해야 되죠. 한 명이지만 나간 건 한 명이지만 그 사람의 일을 지금 원래 1학년 선생님들이 더 계시기 때문에 더 쪼개서 다 해야 됩니다. 그럼 일이 더 많아질 것이고 그 힘듦은 누구한테 받죠? 고스란히 나에게 돌아오는 거죠. 즉 자업, 자득, 인과, 응보가 이 작은 생활 공간 속에도 있다라는 거죠. 조금 마음에 안 들고 조금 불편할 수 있을지언정 맞춰나가게 하고 고쳐나가게 하고 함께 해나갈 수 있게 끌어주는 거죠. 그렇게 스님을 제가 또 끌어줬고 그 공간에서 같이 어울리고 있고 또 혜정 스님, 성수 스님도 그렇게 또 도반으로서 나이대가 다 다르죠. 30, 40, 10 우리 20이 한 명 더 계시죠? 20대 맞으신가요? 네, 스님 한 분 더 계신데 엄청 부끄러움이 많으셔서 정체를 숨겨야 된다 해서 오늘 의자 하나 놓을 걸 그랬어요. 그죠? 거울, 이게 뭐야, 사진만 놔두고. 전원이 다 모인 모습으로. 진짜 우리 10, 20, 30, 40이 다 있네요. 다 골고루 섞여 있네.
근데 거기에 우리는 도반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우러져 있는 거죠. 섞여 있다라는 표현보다 어우러져 있는 그 모습이 참 굉장히 좀 해인사의 입장에서도 감사하고, 해인이라는 표현이 있죠. 바다 속 뭇 중생들은 모두 바다에서 함께 어울려 산다는 뜻이죠. 땅에 사는 우리야 어디 출신, 어디 사는 사람, 누구를 구별하지만 바다에 있는 모든 중생 그냥 바다 중생입니다. 그 뜻이 바로 해인의 뜻이죠. 각각이 다 존재하지만 바다라는 틀 안에서 함께 한다는 뜻인 거죠. 우리 성수 스님은 이제 10대, 이제 어떻게 보면 졸업할 때 20대가 되는 거죠. 네, 스님. 그죠? 졸업할 때 20살이죠. 네, 스님. 와, 스님 어떤 준비를 좀 해보고 싶어요? 이번 1년. 제가 원래 출가 전에 이제 학생으로 이제 다니던 저의 이제 스님이 군법사셨는데, 그 스님이 스님 생활하면서 어디 마땅히 이제 은사 스님 절에만 있기 싫으면 군법사 해가지고 이제 개인 절에서 이제 주질하면서 이제 은사 스님 곁을 도망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가출 아닙니까? 출가자의 가출인 겁니까? 그런 건 아니죠. 오히려 좀 더 자유롭고 싶고 스님이 해보고 싶은 걸 이제 하는 건데, 아마 방송 보시면서 저희 아마 이제 투게더에서도 군법사 편을 지금 제가 준비 중입니다. 군법사는 뭐냐면 예전에는 스님 때는 군승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군대에 있는 스님이라는 뜻이죠.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스님들은 살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더 공부하겠지만 살생이 가능할 만한 무기도 지녀서는 안 되고, 또 군진이라고 해서 군대 안에 머물러도 안 되는 법이 있습니다. 뭐 더불어 정치에 관여해서도 안 되는 그런 게 있어서 그건 스님이 나중에 투게더에서 또 소개를 할 텐데, 근데 그런 것들을 더 전문으로 하는 스님들이 계시죠. 그래서 군승이었다가 지금은 승자를 법사로 바꾼 겁니다. 승려의 신분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군법사라고 해서 나라를 지키기도 하고 군사 훈련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 주된 목적은 군대에 있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우리 군인들이 좀 멘탈적으로 힘들거나 마음적으로 동요가 있을 때 부처님께 기도를 올리고 또 좋은 법문을 듣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 법사님들이 전달을 해서 오히려 군대 생활을 하는데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또 다른 역할을 하고, 어떻게 보면 전법포교의 1번지인 거죠. 가장 선봉에 서 있는 사람이 되는데, 어떻게 법문 잘할 자신 있습니까? 아닙니다, 스님. 법문 어떻게 하면 잘할 것 같습니까? 이제 군대에 있는 분들에 맞춰서 아닙니다. 젊은 사람의 BTN에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다 하나씩 보면 됩니다. 투게더를 보라고. 그럼 약간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투게더를 보십시오. 에이프를 줘야겠네요. 요새는 정말 미디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책도 많고 하지만 오히려 스님은 책을 좀 더 보지 않는 세대죠, 이제는.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예전같이 종이책을 보는 시대가 아니라 전자책을 보고 미디어가 익숙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BTN에서도 유튜브나 그런 것들을 하면서 좀 더 제공하고 있고, 제공받은 건 있지만 있어도 잘 안 보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거를 더 깊게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사찰로 오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 공간, 이렇게 우리 또 섞여 있는 거죠. 요새 승가 교육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뭐 변화의 바람도 불지만 이렇게 모여 있을 때 도반이 되는 거죠. 우리는 똑똑해지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니죠. 함께 수행하고 부처님의 제자로서 부처님의 맨 처음 만드신 게 승가죠. 수행을 하기 위한 화합 공동체 안에서 함께 어울려주고 서로 연령대가 다 달라도 이해해주고, 어찌됐건 그런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울리고 있다는 자체가 우리 승가, 그리고 또 교육기관, 또 강원, 승가대학이라는 곳이 잘 운영되고 있고 잘 가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모습, 그리고 2025년에 무언가를 할 그것들이 미래 불교를 열어주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의 불교는 뭐 저도 당연히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주역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해 나가실 거예요. 각자 생각하는 불교의 모습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스님 같은 경우에는 계율을 전공으로 했기 때문에 계율을 토대로 이제 많은 전법을 하고 강의도 하고 법문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각자 추구하고 싶은 불교가 좀 있을 거예요. 마지막 이제 좀 돼가는데 한번 얘기 좀 들어볼까요? 홍찬 스님이 생각하는 홍찬 스님의 불교. 네, 제가 생각하는 불교는 일단은 기본기를 충실하되, 그 중에 이제 그 기본기는 이제 계율이겠죠. 계율을 기본으로 하되, 제가 뭐 아까와 같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대가 변했고 또 그 시대가 변한 만큼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나이대와 생각이 많이 변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분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충족할 수 있는, 그분들이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불교를 만드는 게 제 꿈이고, 그러면은
이제 포교가 있는데 포교를 좀 더 지금보다는 좀 다양하게 시도를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아직 1학년이라서 그런 부분은 좀 많이 미약하지만은 이 4년 동안 해인사 승가대학 생활을 하면은 제가 갖고 있는 이런 생각들이 조금 더 이렇게 넓게 커져가지고 앞으로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가지면서 생활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스님 도반들과 활동을 많이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저희 도반 중에 우리 지금 BTN에 월요일에 울림이라고 하는 라디오를 하고 있는 준한 스님이 있죠. 저희들이 딱 이랬었습니다. 1학년 때 이곳에서 모여서 차담 시간 또는 좀 윗반 스님들이 그때는 무서웠으니까 저 계단 밑에서 이렇게 쭈그리고 있어갖고 미래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아, 우리 불교 때는 이런 걸 좀 해보면 좋겠다. 이런 걸 한번 시도해볼까? 그 결정체가 이제 탄생된 게 홍대선언, Just Be죠. 홍대선언이라는 이름은 뒤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붙인 거고, 원래 이름은 Just Be. 그냥 해도 되고 그냥 돼도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뭔가 목적을 많이 갖죠.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돼보자 라는데, 부처님이 출가하시고 부처님이 성도를 하심에 있어서는 그런 목적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고통이라고 하는,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떨쳐내는 그 한 가지. 그래서 고진멸도에 이르셨고 그를 통해 깨달음을 얻으신 그 자체였지, 거기에 어떠한 목적, 이익, 목표를 두고 있진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될지 누구도 모를 겁니다. 홍찬 스님도 아직은 약간 희미할지 몰라요. 근데 이것들이 도반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결속력, 그리고 화합하고 있는 모습이 점차 실체를 갖추게 해줄 겁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홍찬 스님이 또 약간 유쾌하고 긍정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재밌게 할 거고, 그 곁에 또 분명히 우리 혜정 스님이 뭔가 또 잘 해정하면서 해주고 있을 거고, 성수 스님은 그때도 막내입니다. 한 번 막내는 계속 막내야. 어디 뭐 하나 더 데리고 오기 전까지는 스님 반에 지금 아직까지 이제 30대가 막 된 스님이 있는데, 그때 17살이었던 스님이 이제 30대가 된 스님인데 지금도 막내입니다. 지금도 얘기해요. 스님들 다 열반에서 사라지실 때까지 저는 막내일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억울함을 토로하는 경우들도 있죠. 혜정 스님이 지금 고민하는 여러 불교가 있을 거예요. 연령대도 조금 다르다 보니까 스님이 또 하려고 하는 것과 또 어떻게 보면 해보고 싶은 불교가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스님?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계율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지만 포교 쪽에 관심이 있고, 요새 제가 법당 종두 소임을 보고 있는데, 법당에 이제 보면은 템플스테이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이게 단순 일회성 방문이 아닌 계속 그 불교 신도로 이어질 수 있게 뭔가 이렇게 종단 차원에서도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대만 성지순례를 갔을 때 봤는데 진짜 많은 분들이 오셔서 거기서 기도하시고 이런 모습을 봤는데 많이 즐기는 모습이 많이 부러웠고, 일단 대만에는 법당에 이렇게 좌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충격을 받았고, 우리나라 불교도 지금 보살님들이 많이 다리도 아프시고 해서 그나마 해인사는 뒤쪽에 의자가 있긴 한데, 지금 조계사에서는 의자를 많이 놓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종단 차원에서도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혜정 스님이 지금 종단으로 좀 진출을 하면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해인사가 좋기 때문에 학감 스님처럼 해인사에서 오래. 그렇죠. 스님은 오직 해인사에서만 20년, 봉선사 스님들한테 혼날 수도 있는데 여기 기운이 잘 맞아서 20년째 해인사에만 지내고 있는데, 뭔가 여기서 주는 매력이 있어요. 그죠? 진짜 깊은 산속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시골 불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뭔가 매력이 있죠. 정말 뭐라고 해요? 표현하기 힘든 그 기운. 정말 1200년 된 그 고찰, 대사찰에서 주는 힘과, 역대 모든 어른 스님들이 다 여기 출신이시죠. 고승 스님들께서 이곳에서 수행하셨던 그 기운이 오롯이 능겨지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팔만대장경에 우리를 딱 받쳐주는 그 힘이 있어서 여기 한번 매력에 빠지면 못 나갑니다. 사투리가 더 세져요. 저는 서울 사람인데 이 합천 사투리가 있어서 가끔씩 저도 합천 사투리를 쓰는데, 혜정 스님도 꼭 합천 사투리를 쓸 정도까지 해인사에 오래오래 계셔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MG 스님 어때요? 스님은 더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스님이 이제 10대, 20대 때 맞이하게 될 불교 어땠으면 좋겠어요? 스님은 오히려 스님이 돼보고 싶은 것보다 이런 불교를 내가 한번 경험하고 그런 불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혹시 좀 생각이 있나요? 저도 이제 군법사를 들어가는 이유가 이제 병사로 계신 분들을 이제 포교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고, 이제 또 포교하다 보면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스님이 되고자 하신 분들도 나올 테고, 그러면 이제 또
대한불교 조계종에 이제 스님이 또 이제 지금 이제 점점 줄고 있는데 그런 포교 활동으로 인해 이제 스님이 주는 이제 현상을 좀 이제 줄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포교하는 또 방향 쪽으로 좀 가려고 합니다. 저는. 약간 좀 범불교적이네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어제 세 분 이렇게 정말 이곳에 와서 가장 변화를 크게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행자 때 고민들도 많았을 거예요. 아, 이게 맞나? 앞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아까 혜정쌤 잠깐 얘기했지만, 여기서 한 7m? 행자실까지, 그죠? 계단이 있는데, 이 7m의 거리가 진짜 막연하게 멀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1년을 더 보내실 겁니다. 해인사는 3, 4학년이 되면 한 저쪽으로 한 15m 되죠, 우리가? 저쪽에 있는 건물, 궁연당이라는 곳으로 옮겨갈 겁니다. 두 채의 건물을 사용하죠. 우리 관음전 혹시 다른 이름은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십니까? 심검당. 맞습니다. 심검당에서 칼을 찾는 곳. 홍찬 선생님 오늘 아주 그냥 카메라 앞에 있으니까 아주 그냥 막 그럴게요. 아주. 심검당. 칼을 찾는 곳입니다. 무슨 칼이냐면 취모리라고 해가지고 자경문에 나오죠. 우리의 번뇌, 업을 끊는 것이요. 그걸 끊는다라는 게 자업자들을 없앤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해 나갈 때 이전에 나를 당겼던 무언가를 단호하게 자르고 출가자의 삶으로서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곳이죠. 자, 그렇다면 궁현당은 또 다른 이름으로 성불장. 부처님을 고르는 곳이다 라고 해서 여기서 업과 번뇌를 끊고 나면 이제 저쪽에 가서 여러분들의 불성을 끄집어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처가 되는 것이죠. 내일 모레면 이제 성도제일일 겁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부처인 겁니다. 부처님은 2500년 전, 2600년 전에 열반에 드셨지만 그 법이 지금도 이곳에 이렇게 있죠. 특히 해인사, 법보종찰 해인사에 팔만대장경이라는 이름으로 그 고스란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치를 모른다고 하면 그냥 나무판이죠. 그냥 찍어놓은 종이일 뿐이고 그게 여러분들 가슴 속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녹아날 때 수행자로의 모습으로서 행을 닦아주시고 그 행으로 변화해 주시면 여러분이 부처가 되는 것이고 미래 BTN의 인재 종단의 인재 군포교의 1인자 이렇게 다 성장하실 겁니다. 스님도 20년 전에 뭐가 될지 몰랐었어요. 스님도 유학을 했었죠. 유학을 했던 한 15년 전쯤 더 막연했었어요. 우울증도 왔었고 왜 우울증이 왔냐면 비교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도반들이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다른 스님이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내가 그냥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하게 일본이라는 곳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게 맞나? 오히려 잘못하는 거 아닌가? 출가자로서 이런 것까지 하는 건가? 라는 고민을 했는데 그냥 하는 그 자체를 믿었어요. 뭐가 되겠다라는 게 아니라 하에 나가는 그 자체를 믿었더니 그 시간이 켜켜이 쌓여서 종종 비교하죠. 종이 한 장과 같다고. 종이 한 장은 잘 찢어집니다. 그게 10장이 되고 30장이 되고 100장이 되면 두꺼워서 나중에 못 찢죠. 찢어지지 않는 두께가 됐을 때 변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이 공간에서 다시 학감이라는 이름으로 잔소리도 하고 또 이끌어주기도 하고 같이 또 장난치고 운동하기도 하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지만 조화롭게 그리고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속에 우리의 불법이 있는 것이고 그게 또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을 분명히 이끌어 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투게더 오늘 2025년 이 특집 방송 1편이 여러분들에게 증거 영상이 될지도 몰라요. 그렇죠? 5년 뒤, 10년 뒤 정말 큰 스님 됐을 때 이거 자료 화면으로 꼭 써주셔야 됩니다. 아, 과거에 우리 학감 스님 투게더라는 방송이 있어서 그때 제가 나와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이거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님도 크게 옛날에 행자 때 나왔던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다행히 다 사라졌습니다. 제가 한번 쓰려고 했었는데 완전히 소멸됐더라고요. 정말 다행이에요. 거기에 보면 공양간에서 바품, 제가 행자를 2번 한 거 알고 계시죠? 해인사에 와서는 공양주만 했었는데 그때 바쁘면서 이 바쁘는 거 힘들지 않으십니까? 라고 할 때 아닙니다. 이 밥 한 공기에 도인이 한 분이라도 나오면 제가 그 공덕으로 잘 수행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해서 우리 도반들이 저를 얼마나 괴롭히고 약 올렸는지 그랬는데 한 20년 지나니까 사라졌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또 벌써 작년 영상이 남아있죠. 모 방송에서 나왔던 그때랑 또 달라졌죠. 행자복 입고 찍은 모습들도 있고
또 뭔가 각오를 말한 것들도 있을 겁니다. 성수 스님은 이게 처음 나가는 거고 아마 내년 또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볼지도 모르고 내년에 또 제가 여러분 부를지도 몰라요. 그럼 이게 박제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약속한 거예요. 우리 불자님들과 부처님과 그리고 이 모습으로 성장해 주기를 약속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계율을 지켜나가고 있고 계율과 함께 수행해 나가고 있는데 스님이 또 생각하는 계율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는 계율이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그 계율 앞으로 어떻게 좀 더 발전하고 불교인에게 그 계율이 전달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저에게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홍찬 스님 어떻습니까? 이런 뭐 방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학감 스님께서 계율 방송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강의도 많이 해주시는데 일단은 그런 것들은 가장 좋지만서도 그것들을 보는 사람들은 이제 한정적인 것 같아서 아무래도 좀 이렇게 폭을 넓혀서 다른 대중들 꼭 불자가 아니더라도 그런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돼서 그런 저희끼리만 좋은 얘기 한다고 해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서 조금 더 다양하게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신다면은 지금보다는 좀 더 발전된 그런 결과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홍찬 스님 대단합니다. 홍찬 보고 있나? 맞습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만 법을 논하고 법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걸 알려드려야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수선한 일, 힘든 일, 오해된 일, 서로를 또 피곤하게 하는 일들이 풀어나갈 수 있죠.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인연, 연기라는 속에 우리는 이어져 있기 때문인 거죠. 너무 훌륭한 이야기. 감사하고 제가 꼭 그거는 방송에 활용을 하고 또 다양한 부분에서 계율을 좀 더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정 스님 어떠세요? 네. 일단 그 학감 스님께서 이제 암투병도 하시고 그거를 제가 원래 몰랐었는데 이제 수업 중에 말씀하셨는데 워낙 그 전에 에너지가 넘치시고 파이팅이 넘치셔갖고 제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롤 모델로 이렇게 삼고 강원 생활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 말하는데 양쪽에서 다 쳐다봤습니다. 저희 관음절로도 학감 스님 이렇게 뵙고 싶다고 보살님들께서 저라도 많이 오시고 하는데 이게 계율을 되게 어렵게 생각했었는데 이제 투게더를 학감 스님 강요에 의해서 한 2편 정도 보긴 했는데 정말 쉽게 이렇게 책을 보는 것보다 설명을 해주셔서 앞으로도 계속 볼 생각이고 여러분들께서도 법장 스님의 그 투게더를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도 꼭 구독, 좋아요, 댓글. 농담입니다. 어찌됐건 잠깐 혜정 스님 말씀하셨지만 내가 흔들리면 안 되겠구나. 내가 그것에 의해 무너지면 지금 투게더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제 주변 인연들에게 법문을 하고 강의를 했던 게 다 거짓말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내가 부정적으로 바뀐다라면 긍정적이어야 됩니다라고 말만 했던 것이지 하나 또 지키지 못한 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변화됐고 또 노력을 했던 게 지금의 모습으로 잘 유지된 것 같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삶은 달라지는 것뿐이에요. 설사 암에 걸렸었지언정 지금 저도 아직 계속 치료를 하고 있는 중이고 5년까지는 계속 해야 된다라고 해갖고 하지만 한 번도 그런 거에 구려본 적도 없죠. 친해본 적도 없고 좀 종종 써먹어도 될 것 같은데 안 써먹고 그냥 빠지지 않고 일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성수 스님. 성수 스님은 학감 스님에게 바라는 점. 학감 스님에게 바라는 점이요. 저 같은 이제 10대 출가자들을 좀 스님이 좀 많이 포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스님. 심심하지 않게. 네, 스님. 맞습니다. 여러 무리들 속에 함께 있어야 그 무리가 밝아지고 그 무리의 힘으로 이끌어가죠. 그래서 우리 승가를 대중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무리 생활을 하고 그 무리의 힘으로 나아가는 거죠. 10대이기 때문에 좀 외로울 거예요. 벌써 이제 곧 있으면 이 방송 나갈 때쯤이면 슬프지만 우리 자영 스님과 보성 스님을 또 졸업시켜야 돼서 그래서 막 눈물이 글썽글썽 하는 것 같아요. 항상. 꼭 졸업식 날 울으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스님들 또 10대 스님들이 올 수 있게 또 스님이 또 나이가 차면 그 스님들이 비슷하게 와서 우리 승가대학 안에서 밝게 그리고 행복하게 수행하는 시간을 좀 가지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의 수행은 행복해야 돼요. 우리의 깨달음도 우리를 행복하게 이끌어줘야 됩니다. 수행을 해서 힘들고 수행을 해서 필요할 수 있을지언정 그게 악해지고 나빠지면 안 되는 거죠. 수행은 닦아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더 밝은 모습으로 지금처럼 더 긍정적이고 무언가를 해보려는 노력 그리고 내면의 스스로에게 항상 문의하시고 부처님께 항상 그것들을 고하면서
그러한 관계성 속에서 여러분들이 잘 지내가 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여러분들과 2025년 우리 특집 방송 1편을 이렇게 우리 치문반 스님들 일부러 스님들을 먼저 했습니다. 윗반 스님들이 뭐라 하도 왜 저희들이 먼저 아니냐고 그건 스님들은 좀 탁해져서 안 된다. 라고 제가 농담을 했는데 스님들이 제일 변화하는 시기에 있고 불과 1년 전에 제가자분이셨고 그 중간에 행자였고 지금 이렇게 스님이 되어 있는 이 세 과정을 다 밟고 계신 분들입니다. 아마 이 방송 보고 계신 많은 시청자 여러분, 불자님들이 여러분들을 앞으로도 응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응원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기대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분들께 우리 감사의 인사드리고 오늘 투게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2025년입니다. 새해라고는 하지만 24년의 우리 시간을 보낸 적은 없습니다. 그게 우리는 이어져 온 겁니다. 그 이어짐 속에 많은 인연이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항상 하고 있다는 영기적 삶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고 우리 스님들은 또 그렇게 새로운 한 해 또 다른 수행자로서 더욱 성장해 나갈 것이고 저 역시도 2025년 여러분들과 투게더에서 계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올해는 조금 더 중간에 플랫폼을 조금 바꿔서 사회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그때부터는 이제 계율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하나 계율을 소개하고 있죠. 그 소개가 어느 정도 되고 여러분들이 계율이 이해가 되신 다음부터는 사회에 일어나는 일, 또 많은 문제들, 또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들을 계율적으로 바라봐줘야 됩니다. 너무 우리 것만 고집하면 안 되고 그 안에 응용이 돼야 되고 능동적인 모습이 들어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지금 포교를 고민하고 어떻게 많은 분들과 함께하기를 고민하는 그 모습같이 이 방송에서도 투게더에서 말 그대로 함께 이어나갈 것이고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투게더 함께 수행해 주시고 투게더 많이 봐주십시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앞에 함께 인사드리고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2025년 더욱 행복해 주시고 항상 부처님의 법과 함께 그리고 우리 함께 투게더에서 수행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